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하고 오전하고 이제 오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걸 보면, 최근에 우리 뭐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한데,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니에요. 우리 뭐 동네에서 어르신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하다못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 나이가 이제 연세가 70, 80 되신 분까지 배운다고 하는 컴퓨터가 죄다 뭐냐? 유틸리티들이죠. 엑셀, 파워포인트, 뭐 무비메이커, 아래 한글, 그죠? 무슨 뭐 그냥 컴퓨터 왕초보 뭐 이런 거. 제대로 정상적으로 배운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대학에 방학 때 특강을 나가봤는데 자격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상적인 형태로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전산과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관심을 좀 이렇게 덜 가져서 그런지 아니면 하다못해 전산직이 3D 업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때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나중에 혼자 하지 뭐 동영상, 요즘에 동영상이 대세다 보니까 동영상으로 나중에 보면 되겠지 그런데 말로만 해놓고는 안 보는 분들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찐득하게 앉아가지고 몰입을 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극히 드물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만 알면 조금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만 닦아놓으면 굉장히 쉬운데 그걸 안 닦고 그냥 위에 걸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하도 이제 경기도 나빠지고 여러분들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또는 자격증을 목적으로 해서 오셨지만 점점 더 올해가 그 뭐 이렇게 사주팔자로 얘기하면 별로 좋은 해가 아니래요, 사실은. 가보년에 뭐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별로 뭐 혁명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경제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로 다르게 5개의 위성을 많이 들어가지고 사주팔자 보잖아요. 그죠? 목성, 토성, 화성, 금성, 지구, 달, 태양, 이렇게. 그래서 일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요일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지 않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그걸 느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찾으면 돼요. 그 규칙을 찾으면 신기하게도 거의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통계학적으로. 자, 이제 갈 길은 바쁘고요. 자, 우선 무선 설비 기사 아마 이거 조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2011년 1회 문제 80조 개에 있는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집이에요. 제 책이 아니고 기출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책 없어도 여기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냥 내용이니까. 자, 그 중에 이제 전자계산기 일반 파트가 95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냥 좀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재미인데 못 알아들어서 재미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예요, CPU. CPU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두 가지로 우리가 CPU의 구조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첫 번째 풀었던 문제가 슈퍼스칼라 CPU라는 걸 배우셨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명령어를 처리할 때 어떻게 명령어를 처리했습니까? 자, 우리가 명령어를 처리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리되어지는 명령어를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죠. 이렇게 짭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성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렇게 순차 구조입니다. 순차 구조겠죠. 어떤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라 그래요. 순차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거, 처음에 거 하면 다음에는 끝나고 나서 두 번째 거,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항상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이렇게 한 번만 딱 수행하고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내려오다가 어느 시대 반복을 합니다. 그죠? 반복을 막 해요. 그러니까 반복 구조라고 그러지, 이거를. 반복 구조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갈라져서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죠.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20살 이하냐 이상이냐, 이런 조건을 따져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상당히 조건들이 많죠. 뭐 입사를 하시더라도 항상 조건을 달아요. 그죠? 뭐 여자여야 된다. 그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무슨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어떤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대개 이 세 가지 형태의 구조로 우리가 일을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이왕이면 좀 더, 물론 당연히 정확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정확하면서 빨라야겠죠. 자, 빨리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최상의 그 조건이 뭐냐? 생각을 좀 하라 이거예요. 생각해봤냐 이거야. 이게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눈으로는 볼 수 있고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뇌로는 뭐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외들이 많죠. 바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 그죠?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상대방의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내 입장도 생각해보고 이런 거 생각만 좀 하면 서로 편해요. 윈윈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아직 젊으시니까 굉장히 아직 여러분들 행운할 겁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그 미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생활은 생각하면서 살자. 자, 뭐 어떤 직업이 좋을까? 생각 좀 해봤냐 이거야. 그죠? 생각을 하면서 살게. 그러면 좋은 게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저는 종교와 관계는 없는데 좋은 말씀은 다 좋은 거예요. 뭔가를 생각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자, 두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CPU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결과를 빨리 얻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뭐죠? 파이프라인 처리라고 그랬죠? 자, 파이프라인 처리. 파이프라인 처리는 어떤 처리다라는 얘기냐면 바로 병행 처리입니다. 병행이다. 그러니까 중첩이죠. 중첩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겹쳐서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 안에 있는 자원들이 어느 순간에 거대한 규모가 큰 자원을 어느 순간에 한 부분만 사용한다는 건 낭비잖아요. 다 사용하면 좋겠죠? 배타적이기만 하면 다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게 병행 처리예요. 똑같은 자원이 여러 개인 경우 그거는 병렬 처리라고 그래요. 그죠? 병렬 처리예요. CPU가 여러 개라는 경우는 병렬이고요. 하나의 CPU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건 뭐예요? 병행 처리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첫 문제에서 보여드린 걸 잘 한번 다시 상기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 즉 지금 얘기한 대로 파이프라인 처리가 되려면, 병렬은 그냥 CPU가 여러 개면 돼요. 어차피 그 자원 자체가 독립적이니까 어떤 일을, 뭐, 빨리 하는 일을 하든 늦게 하는 일을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완전 독립이니까. 그런데 파이프라인 처리를 가지고 병행 처리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모든 명령어가 수행되어질 시간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똑같이 균등 분배를 해서 배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배당 시간이 서로 틀리면 병행 처리의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골프가 18단 파이프라인이다. 18단 파이프라인이다. 각 홀마다 선수들이 티샷 하는 시간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탁탁 넘어가면서 효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놀지 않고 일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목 현상이 일어나겠죠. 어디는 비어있고 어디는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 그래서 모든 명령어의 구조를 단일화, 똑같은 규격화시킨 게 바로 뭐냐? RISC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1번 문제가 바로 아주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풀었던 문제가. 예전에는 CPU 안에다가 레지스타를 많이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잡한 연산을 하는 과정에 아직 연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연습장이 없다는 이유로 메모리에 보관이 됐다가 다시 또 불려져 나와야 되죠. 문제는 뭐냐면 메모리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잡혀먹는다는 얘기예요. CPU가 하는 연산에 비해서. 그럼 거의 CPU는 놀고 있다는 얘기죠. 답답하잖아요. 야, 이거 들어가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들어가고 나오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걸려서 나오면 CPU는 그동안에 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답답하죠. 그런 구조가 CISC 구조였어요. 자료를 처리하는 명령어들이 메모리를 이용해야만 되는 구조예요. 메모리 속에 들어있는 자료를 불러다 처리하고 또 아직도 안 끝난 계산인데도 불구하고 메모리에 도로 갖다 저장을 해야 돼요. 중간 결과를, 최종 결과도 아니야. 중간 결과를 메모리에 보관했다 다시 불려져 나오게 해서 계산해야 돼요. 이러니 메모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뭐예요? 대부분이 태반을 잡아먹죠.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골프를 치는데 나 오줌 마려. 치다 말고 화장실 갔다 와야 돼. 화장실 되게 멀단 말이야. 여러분 당구 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가 야 소변 좀 보러 갔다 올게. 그래 갔다 오고 하루 종일 갔다 오면 짜증나죠. 중간에 전화가 오거나 그죠. 당구 한번 치는데 10초도 안 걸리는데 그 화장실 갔다 오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전화 받는데 많이 걸리지. 짜증나죠.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죠? 왜? 그거 하고 갔다 와야 진행이 되는 거냐. 그 친구가 일을 해야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오고 나서 만든 용어지 애시당초부터 이런 용어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구조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좋은 말로 해준 거죠. 사실 굉장히 단점이 많은 거예요. 왜? 이 용어가 지금 보면은 이 용어가 CISC의 약자가 뭐예요? 콤플렉스. 콤플렉스를 나쁘게 해석하면 뭐예요? 복잡한. 좋게 해석하면 다양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복잡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능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휴대폰은 뭐야? 좋은 의미라고 해요. 야, 이 휴대폰은 다양해. 근데 어르신들은 뭐라 그러죠? 아니야, 복잡해. 그죠? 네.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어요. 컴플렉스 인스트럭션이에요. 다양한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에 비해서 뭐냐? 괜히 쓸데없이 이것저것 이거 필요 없다. 쓰지도 않는 거 자꾸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괜히 시간만 잡아먹고 그래서 죄다 버렸어요. 갖다가 줄였다 이거죠. 그래서 왜 줄였느냐? 우리가 옛날에 CISC는요 5가지의 명령어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자 연산자가 나오고요. 연산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연산자가 나오고 잘 안 써지네.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오냐면 스토리지라는 거 뭐냐면 메모리와 메모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연산자들이 투 어드레스잖아요. 주소가 2개 필요하죠. 그 2개가 대상체란 말이에요. 처리되어야 할 대상이야. 그 대상이 메모리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얘도 메모리로부터 불러와야 되고 얘도 불러와야 돼. 메모리로부터 2번 불러와야 되잖아요. 2개의 자료를 한꺼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나와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연산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SS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RS는 뭐냐면 하나는 레지스타예요. 근데 나머지 하나는 스토리지예요. 메모리다 이거예요. 자, 요거 약간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계산에 의한 주소인데 인덱스 레지스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주소를 계산에 의한 주소라고 해서 RX라고 표시를 해요. 이게 X는 인덱스의 약자예요. 인덱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메모리를 찾아가자 그런 얘기예요.
이래요. 그 다음에 SI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하나는 스토리지인데 하나는 즉석 데이터, 이미디어트 즉석 데이터도 가능해요. 어셈블리는 가능해요. 고급 언어에서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이제 RR이에요. RR은 뭐예요? 퍼스트 오퍼런드도 레지스타고 세컨드 오퍼런드도 레지스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가장 짧아요. 명령어의 길이가. 이게 2바이트고 요게 4바이트고 이게 6바이트짜리 명령어의 길이에요. 그 명령어 자체의 길이가 짧은 게 좋죠? 긴 거보다. 그래서 CISC 구조는 이 5가지가 다 존재하고요. RISC 구조는 이게 싸그리 없어요. 요것만 존재하는 구조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셔요? RISC 구조는 뭐만 존재한다? RR 포맷만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레지스타만 갖고 모든 연산을 하게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1번 문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add하라. 우리는 예전 같으면은 A, B, C 이렇게 예를 많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CISC 구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명칭은 메모리 변수입니다. 메모리 변수예요. 그런데 add하라. 그 다음에 R1, R2, R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레지스타다 이거죠. 다 레지스타잖아요. 그죠? 레지스타만 갖고 표현하는 구조가 RISC 구조예요. 근데 메모리를 참조하고 메모리에서 나와야 되고 메모리로 들어가는 명령 딱 그거 2개밖에 없어요. 로드 스토어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그건 연산 명령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사용되어지는 모든 연산에 관한 명령은 전부 다 뭐다? 레지스타만 갖고 처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구조가 뭐예요? RISC 구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줄였다 이거죠. 근데 레지스타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구별하셨죠? CPU의 구조는 크게 2가지. 이거 말고도 우리 했던 뭐 슈퍼스칼라 구조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구조는 CISC와 RISC 구조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최근에 CPU들은 전부 다 RISC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거의 다. 네,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니고요. 저것도 또 나름대로 어떤 일의 특성에 따라서 괜찮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래 구조가 훨씬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RISC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픽셀, 그림의 그 원소죠. 색상을 나타낼 때 뭐라냐? RGB. 자, R은 뭐예요? 레드, 그린, 블루, 그죠? 3색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제 7가지 색깔, 그건 7파장, 3개는 3파장, 보통 이제 10파장 정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10파장 정도. 10개의 색깔. 각각의 색깔마다 주파수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예, 진동수가 틀린다든가, 어째 파장이, 뭐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파와 파 사이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루와 마루까지의 길이를 파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선을 보면 감마선이 있죠. 감마선이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안 좋은 게 X선이에요. 우리 이거를 뭐라 그러죠? 방사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방사선은 입력만 있고 출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몸에 엑스레이를 쬐게 되면요. 몸에 쬐어진 방사선에 X선이 날아가질 않아요. 여기 축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안 좋아요. 이거 많이 쬐는 사람들은 기형아가 나오거나 오래 살지 못해 죽어요, 빨리.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엑스레이 많이 찍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네. 휴대폰이. 자, 감마선, X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사람을 태우는데 자외선 있죠? 네. 그 다음에 가시광선 있죠? 네, 가시광선이. 여러분들이 외우는 가시광선, 그러면 이제 무지개 색깔을 얘기하죠. 그래서 음식을 여러분 드실 때 반드시 무지개 색깔 음식을 드세요. 빨주노초 파나보.
보라색 가지도 먹어야 되고 시금치도 먹어야 되고 그죠? 호박도 먹어야 되고 골고루 드시라 이거야. 항상 여러분들 채소를 드실 때 과일이나 채소를 드실 때 뭘 먹는다? 무지개 색깔 먹어라. 이해돼요? 왜? 색깔마다 특성이 다 있어요. 그 원소들이 그 색깔에 따르는 원소들이 우리 몸에 맞는 그런 좋은 영양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만 골라 먹지 마시고 골고루 7가지 색깔, 10가지 색깔 먹으면 더 좋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래서 10가지가 뭐냐? 10화장을 얘기하는데 그냥 말로 할게요. 여기 빨주노초 파남 보잖아요. 그죠? 보남, 파초, 노주빨. 보라색을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번역을 이제 한자식으로 번역, 자외선. 여러분들 요즘에 중국어 공부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하실 거예요. 한자만 알면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근데 중국식으로 읽어야 되니까 조금 이제 어렵겠죠. 그죠? 다시 보자. 재현인데, 재현. 있을 제자에다가 볼현. 다시 볼 일이 있을 거다. 그죠? 짜이젠.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이. 짜이. 재를 자이로 읽는 거래. 제 이름이 이제 리, 짜이, 부안. 이렇게 읽는 거래. 제 이름이. 이재환이지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글은 모든 한자가 한 글자로 만들었는데, 중국식 발음 이제 한 글자 내지 두 글자예요. 당연히 이제 발음이라는 거 자음과 모음이 어우러져야 되고요. 중국식 발음, 중국은 이제 이 인토네이션, 억양이 있기 때문에, 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좀 골치 좀 아프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억양을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근데 이상하게 그게 우리가 한글에도 사실은 있어요. 엄마 할 때는 똑같이 부르죠. 마 할 때는 마가 엄마라는 뜻의 마자인데 마자가 삼배를 뜻하는 마도 있고 엄마의 마도 있고 그죠? 말 마자도 있고 그죠? 야 임마 할 때도 마자가 있잖아요. 그죠? 욕할 때 쓰는 마도 있어요. 그래서 야 임마가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그 마가 욕하다라는 뜻을 가진 마예요. 근데 야 임마 그럴 때 어떻게 읽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읽잖아요. 그죠?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성조가 다 달라요. 올라가는 거, 평행선, 그냥, 그 다음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다시 올라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자, 가시광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적외선 있죠? 적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전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음파가 있죠. 이거지 여러분들이 다 배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런 음파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전자공학에서는 전파 배우고, 의학에서는 이거 배우는 거죠. 의학, 그죠? 의학에서. 그죠? 자, 각 분야별로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미술에서 배우는 거죠, 이제. 가시광선은. 색깔 보는 건 미술 아니야, 미술. 그죠? 이거는 음악이고, 그죠? 그죠? 이건 체육이야. 그죠? 음악미술 체육이야, 이게. 그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하면 되게 재밌어요. 자, 그래서 RGB 세 가지 색깔.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 색깔로도 모든 색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대신 양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양을 주자 이게. 그래서 이거를 8비트, 이거 8비트, 이거 8비트, 이거 8비트로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색깔의 양을 조절해 주면 돼요. 전혀 넣지 않으면 00000000이고 100% 채운 거는 1111111이다 그래. 이해되시죠? 그 값으로 따지면 뭐예요? 0에서 255까지의 값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255를 줬다라는 얘기 뭐야? 해당 색깔을 꽉 채워줬다 그러지 얘기죠. 0이면 하나도 안 줬다 그러는 얘기. 자, 빨간색 꽉 채우고, 그 다음에 초록색도 꽉 채우고, 파란색도 꽉 채우면 무슨 색이에요? 세 개를 다 채우면 흰색이 되겠죠? 빛의 삼원색은 흰색이에요. 문방구에 가서 셀로판 종이 3장 색깔을 사가지고요. 저걸 3장을 겹쳐서 태양빛을 바라보면 뭐예요? 하얗게 보여요. 흰색이에요. 이해하세요? 아니면 2개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이 2개를 합치면 뭐가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하고 초록색, 빨간색하고 초록색 섞으면. 맞아요. 이 남자분들이 이거 잘 몰라. 색깔 감각이 조금 떨어지죠? 노란색, 옐로우.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래서 그런 거야. 빨, 주, 노, 연, 녹, 청, 파, 남, 보, 자. 10개를 외우라 이거야. 그래서 빨간색,
녹색, 파랑색. 그래서 빨간색하고 녹색을 섞으면 노란색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비율로 섞으면. 근데 빨간색을 좀 더 섞으면 주황색이 되고요. 초록색을 더 섞으면 연두색이 됩니다. 파란색에다 녹색을 섞으면 청색이 되고요. 파란색에다가 빨간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빨간색을 좀 더 섞으면 자주색이 돼요. 자주색은 보라색인데 빨간빛이 좀 더 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을 더 섞으면 우리가 어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남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남색 계통 좋아하시는 10화장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100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 500개가 되든 1000만 개가 되든 간에 이 10가지 색깔 범주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고유명사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1600가지의 이름을 명사를 만들기 그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색깔 코드 값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색깔 표가 있어요. 명칭은 몇 개밖에 없어요. 화이트, 블랙, 옐로우 뭐 이런 거밖에 없고 뭐 우리말로 하면 누리끼리 하다 뭐 이런 것들 그 도저히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누르스름하다, 푸르스름하다 참 우리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좀 과장된 말도 있고, 그죠? 예, 뭐, 순간, 찰나, 뭐, 불교에서나 쓰는 용어인데, 그렇게 작은 걸 볼 수 있냐, 이거야. 그죠? 예. 자, 10화장에 대한 거 꼭 기억해 줍니다. 어쨌든, 총 24비트네요. 그죠? 24비트죠? 말 그대로 24비트로 색깔 표현하는 거랑 똑같아요. IP 주소가 32비트로 되어 있지만, 8비트 단위로 4개로 쪼갰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24비트인데, 3개로 나누었다. 8비트씩. 이해하시죠? 어쨌거나, 2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2의 24승이다. 그러니 이게 몇 색이에요? 2의 24승이면 1600만 가지 색깔 중에 하나예요. 그죠? 2의 24승이. 자, 그것도 아마 했던 거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자, 이젠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그런 얘기예요. 다음에 하지 말고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이 방법, 노하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부도 하는 방법,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남도 하면 성공하니, 아닐 수도 있죠. 제일 좋은 거는 이식성이 좋은 거. 내가 성공한 걸 똑같이 해도 남도 성공해야 돼. 그죠? 그건 훌륭한 방법이에요, 정말. 그죠?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간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건 최고의 걸작이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그 벤치마킹, 성공 사례를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그 성공 요인을 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하면 성공을 했을 때,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만 성공하고 속으로 용용 죽겠지. 해봐? 되나? 안 될걸? 뭐 속으로. 약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예, 왜?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는 숨겨놓고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훌륭하신 분이 얘기했다고 저 사람 정말 다 믿어도 될까? 예, 다 껍데기들이에요, 사실. 알맹이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죠? 자, 86번. 다중 프로그래밍을 제가 항상 말했죠? 다중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CPU는 하나인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 운영하는 거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 근데 그 여러 개의 프로그램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한 사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멀티 프로그래밍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멀티 유저라고 합니다. 멀티 유저다. 멀티 유저하고 동의어예요. 이해돼요? 만약에 한 사람의 소유자에 의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건 뭐라 그래요? 멀티타스킹. 아시죠? 멀티타스킹. 근데 멀티 프로그래밍은 뭐야? 소유자가 틀려요. 다른 말로 뭐예요? 멀티 유저다 이게. 유저가 여러 명이다. 사용자가. 그래 CPU는 하나다. 그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파이프라인 처리를 한다고 그랬죠? 파이프라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파이프라인 처리를 하는데 시간적인 개념으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처리가 될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다중 프로그래밍이 처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일반적으로 다중 프로그래밍이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는 방법은 대개 시분할인 경우가 맞습니다. 하지만 시분할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일에 성질했다. 원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거예요. 뭐야 이거? shortest job first. 메모리에 올라간 짭들 중에서 여러 개 짭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끝나는 짭이 먼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운영체제예요. 근데 왜 못할까요? 각각의 짭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짭에 소모되는 시간을 알 수만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해돼요? 오버헤드도 적고요. 대기 시간도 적어요. 기다리는 시간. 실제로 각각의 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간에 다 똑같아. 그죠? 여기에 10명의 사람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이다. 각각의 일만큼 시간이 있잖아요. 어떤 순서로 하던 간에 그 자체 일에 대한 끝나는 시간 다 똑같잖아요. 소모된 시간은. 그러나 어떤 순서로 일을 했느냐에 중간중간에 기다린 시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화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각한 놈. 5분 지각하면 뭐예요? 너 때문에 우리 60명의 학생이 5분, 5, 6, 30, 300분 손해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각 개인별로 5분을 손해본 거잖아. 그게 60명이잖아. 그럼 300분 손해봤다 그런단 말이야. 그거 어마어마한 낭비예요. 그죠? 저 5분밖에 지각 안 했는데. 야, 너는 5분이지만 너로 인해서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기다렸잖아. 그죠? 그게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는 뭘 봐야 되냐면 각각의 짭에 대한 실행시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빨리 끝나게 짰는지 그거는 그 사람 능력이에요. 그걸 받아서 운영체제가 어떻게 운영을 해서 원하는 대로 답을 내줬느냐.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뭘 줄여야 되냐면 실행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야. 대기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죠?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환자 진찰하는 거 다 똑같아요. 어떤 순서로 하나. 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기 시간, 손님들이, 환자들이 왔을 때 환자가 얼마만큼 좀 덜 기다리게 느낌을 받게끔 운영을 하느냐. 그게 운영의 묘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도요. 기계처럼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만 준다면 굉장히 낭비 없이 할 수 있어요. 자, 10시에 나는 예약을 했다. 진료 예약을 했다. 그럼 10시에 예약을 하면 상황을 봐줘. 그러면 당신은 정말 정확하게 10시에 오면 바로 기다리지 않고 진찰받을 수 있다. 그럼 딱 해서 9시 반쯤에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 걸리니까 9시 반에 지금 출발하세요. 딱 하면 오자마자 진찰받을 수 있잖아요. 모든 환자들이 기다리지 않고 일할 수 있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나중에 회사를 운영할 때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별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월급도 많이 줄 수 있고 그 회사가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걸 물론 여러분이 들어가서 개선을 하셔도 되고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자 해보고 싶은 건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분할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답을 이걸로 썼죠. 자, 스플링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조교육 장치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가 보조교육 장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메모리도 일부분을 띄어요. 여기도 일부분을 띄어요. 자, 이 주기업 장치의 일부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버퍼라고 얘기합니다. 버퍼라고 얘기를 하고요. 버퍼. 그 다음에 이 보조교육 장치의 일부분은 뭐냐? 수풀이라고 그래, 수풀. 그러니까 똑같이 보조교육 장치인데 용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달리 붙인 거예요. 이건 주격 장치는 주격 장치인데 그 중에 일부 어느 특정한 일부분을 버퍼 메모리다. 그래, 버퍼. 메모리는 메모리예요. 근데 앞에다 버퍼라는 말을 붙인 버퍼 메모리. 메모리라는 말은 생략을 하지만. 그러니까 원래 버퍼라는 뜻의 의미는 정확하게 뭐죠? 버퍼의 뜻이 뭐예요? 완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술 드실 때 술잔에 따라 먹죠? 술잔과 같은 역할이에요. 술이 술잔에 들어가서 변화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술인데 잠시 머물러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필요한 양만큼만 떠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잖아요. 그죠? 이것도 버퍼예요. 근데 이름을 이제 수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장치에 있는 버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퍼는 메모리, 주격 장치 안에 있는 완충지대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수풀의 역할이 뭐냐? 여기를 메모리에 들어가고 나갈 때 여기를 거쳐서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거쳐서 이렇게 합니다. 수풀을 통하는 게 좋아요. 수풀은 자기 본연의 일이 끝나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보관하는 임시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 볼일 다 끝났다. 지워도 돼요. 되죠? 여러분들 프린트할 때도 수풀로 보내잖아요. 그죠? 예, 수풀로 보내서 수풀 속에 들어있는 게 다 찍히면 사라지죠, 내용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잠깐 보관하자, 이게. 직접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 것보다 수풀로 보내서 출력하는 게 훨씬 더 운영체제 입장에서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수풀링. 그러니까 수풀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지금은 운영체제가 옛날에는 실기억장치 운영체제였지만 지금 거의 다 뭐예요? 가상 운영체제입니다. 이 가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여기는 메모리가 10메가다. 근데 여기는 100메가다. 그러면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여긴 10메가고 여긴 100메가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쳐다보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냐? 주격장치를 바라보고 이랬습니다. 아, 주격장치가 용량이 10메가니까 10메가 범주 내에 있는 일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격장치가 10메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바라봅니다. 보조기억장치가 기준이에요. 보조기억장치가 100메가니까 주격장치는 실질적으로 10메가지만 이 주격장치가 마치 100메가인 것처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럼 가상 메모리죠. 실질적으로 10메가지만 얘만큼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80메가짜리 사이즈의 프로그램도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니 선생님, 내가 짠 프로그램 80메가인데 주격장치는 10메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되게 해줄게. 그게 가상기억장치 운영체제예요. 되게 해주는 거야.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라서 올라가면 되잖아. 다 올라갈 필요 없이. 그죠? 그래서 올라갔다 나갔다 올라갔다 나갔다 이러면 되잖아요.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안 되는 걸 되게 해줬죠. 그게 가상 메모리예요. 버추얼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가상이에요. 진짜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느 회사의 사장도 가짜 사장이 뭐예요? 바지 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버추얼 사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버추얼. 가상의 인물이에요. 진짜 인물이 아니고. 이해돼요? 그걸 버추얼이라고 그래, 버추얼. 네. 자, 그리고 반드시 인터럽트를 해줘야 돼. 선전 방식. 우리가 다중 프로그래밍이 되려면 뺏고 뺏기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개가 올라갔으니까 혼자 독점을 해서 쓰면은 뺏고 뺏길 일이 없죠. 근데 여러 개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운영체제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인터럽트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건 이건 아니다. 이게 10분할. 꼭 10분할 방식이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가 정답이 되겠고요. 반드시 10분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간 분할의 개념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답은 10분할이 되겠고요. 자, 이게 답을 이미지화 시키세요. 여러분들 뭐 시험이니까 답만 맞으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답은 맞아야 되고 이왕이면 떡국기 매치에서 지낸다고 우리가 이 자격증을 통해서 또는 이 안에 들어있는 과목을 통해서 이 기회에 내가 전자계산 일반이라는 걸 조금 남보다 제대로 알자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어차피 현실 살아갈 때 이 컴퓨터는 누구나 해야 되잖아요. 모르면 바보잖아, 이제. 그죠? 옛날에는 조금만 알아도, 야, 너 천재다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많이 알아도 천재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많이 하는 거. 오히려 모르면 이제 바보 취급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질문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은 용어끼리 짝 지어지고, 마이크로 컴퓨터는,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컴퓨터라는 단어가 붙고, 프로세서라는 단어가 붙는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CPU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 컴퓨터는 뭐예요? 완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라고 하는 용어가 뭔가 하나의 완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속에는 뭐예요? 당연히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운영 관리라는 운영체제도 있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뭐예요? CPU, 즉 하드웨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어를 구별해 주시면 돼요. 자, 연산과 처리의 기능을 갖는 당연히 하드웨어 부분이죠. 하드웨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컴퓨터에서 바로 CPU잖아요. 그죠? 그게 하드웨어 부분이에요. 근데 하드웨어만 갖고는 일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목적의 기능을 갖는 소프트웨어. 어떤 내가 일을 그 도구, 즉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CPU라는 도구를 부려먹으려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궁합이 맞아야 우리가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산 처리 기능은 이건 이제 하드웨어고 목적 기능은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다. 용어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지문에 대한 것, 유난히 여러분들 전자계산 일반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지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컴퓨터의 작업 처리 과정 동안에 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일을 진행하면서는 절대로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은 도중에 내용이 바뀌어요. 자료가 바뀌잖아요. 그죠? 5였던 자료가 100으로 바뀐다든가 100이었던 게 뭐 200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프로그램은 자료를 변형을 해서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은 항상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게 이제 롬에 박혀 있는 거죠. 롬에 박혀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램에 들어있는 거하고 롬에 들어있는 게 차이점이 뭐냐. 둘 다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는 똑같아요. 둘 다 프로그램의 개념인데 얘는 우리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작성한 프로그램이고 얘는 이 프로그램을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다. 제어의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셔요? 네. 이게 펌웨어죠. 그래서 롬은 하드웨어이기도 하고 소프트웨어이기도 해요. 왜? 그 안에 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롬 자체를 보면 하드웨어인데 롬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게 일치가 되어 있다 이게. 하드웨어이기도 하고 소프트웨어이기도 해요. 그걸 펌웨어라고 그래요. 펌웨어다 이게. 이건 소프트웨어예요. 네. 그러나 이 펌웨어는 뭐예요? 하드웨어이면서 소프트웨어인 기능이에요. 이해하시죠? 이건 순수한 소프트웨어고요. 그렇죠?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동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기억장치에 적재된 프로그램. 거기에 프로그램 또는 자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변한다 이거예요. 그 알고리즘이 절대로 변할 일이 없습니다. 항상 고정된 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박아버린 거야 그냥. 그렇죠? 네. 원래 내용을 변경을 하려면 램으로 해야 돼요. 근데 내용 변경이 안 되게 만든 이유는 뭐냐?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 건드리지 마. 수정하지 마. 맨날 똑같은 건데 네가 네 맘대로 왜 건드리냐고. 그래서 아예 못 고치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롬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램 구조는 뭐예요?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냥 그릇의 역할만 하는 거야. 그 속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완전 독립적인 역할이에요. 네 마음대로 소프트웨어를 바꾸든지 변경하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진 게 펌웨어다라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지문에 계속 지문만 나오네요. 지문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 연산과 제어 기능을 갖고 있으며 소형 컴퓨터나 전자제품 등의 활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중앙 처리 장치 한 개의 칩으로 구현하였고 내부의 소형 기억 장치를 포함했다. 여기서는 뭐예요? 기능만 가는 거예요. 연산 제어. 뭐예요? 프로세서죠. 그렇죠? 컴퓨터는 완제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완벽한 제품이에요. 근데 프로세서는 뭐예요? CPU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약간의 메모리도 들어있어요. 레지스타. 여기서 말하는 레지스타는 뭐냐면 소형, 내부의 소형 기억 장치는 뭐예요? 레지스타다 그런 얘기예요. 레지스타나 또는 캐시 메모리 이런 걸 이제 아마 부원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개념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프로세서하고 컴퓨터라는 거 한번 요거 잘 이해하시면 돼요. 완제품이다. 컴퓨터는 완벽한 제품의 의미다. 자, 94번.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제 추가 관리 기능들을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체제 그럼 뭐예요? 운영체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운영체제는 뭐냐면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운영체제는
이렇게 두 가지 제어의 목적과 그 다음에 처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운영체제 그럼 요걸 얘기하는데 이 제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개, 감시, 전체를 총괄 감독하는 역할을 감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뭘 관리하죠? 잡을 관리합니다. 잡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관리해요. 이건 당연히 어떤 운영체제든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기능이에요.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추가를 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이 있겠죠. 이거 빼고 난 나머지는 추가 관리 기능이라고 해요. 추가로 제공해주는 관리다 이게. 이걸 빼야 돼요. 왜? 이거는 기본이니까. 자, 그래서 이 메모리를 관리하고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이거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네트워크 주변 장치가 이거.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관리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주변 장치는 당연히 안 할 수 없죠. 팔다리가 없이 우리가 컴퓨터 본체만 쓰는 사람 봤어요? 항상 컴퓨터는 본체와 주변 장치하고 연결을 하잖아요. 그죠? 사실 주변 장치 관리를 다른 말로 뭐래요? 파일 관리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이걸. 왜? 주변 장치 속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가 뭔데? 파일이잖아요. 이해돼요? 파일도 관리 대상이에요. 메모리도 관리 대상이에요. 이해되죠? 프로세스 관리 대상이에요. 그 여기 없는 거 뭐냐? 두 번째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장 기본 제공해주는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 개를 제외한 기능은 추가로 제공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를 배울 때 세 가지를 배우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운영체제 개요가 나오지만 2장 프로세스 관리, 3장 메모리 관리, 4장 파일 관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타이틀이 운영체제라는 과목의 타이틀을 보면 세 개의 관리를 가장 핵심 타이틀로 우리가 배워요.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요소 장치로 데이터 처리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끼리 자, CPU잖아요. CPU가 하는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연산과 제어죠? 연산하고 제어잖아요. 연산과 제어다. 그렇죠? 일단 CPU의 본연의 기능이 뭐다? 연산과 제어다. 그런 얘기예요. 연산과 제어. 참고하시고요. 물론 연산이 두 개예요. 연산 안에 논리와 산술 연산을 하겠죠. 연산 장치가 할 수 있는 연산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연산 장치 자체가 하는 기능은 두 개. 논리 연산하고 산술 연산이에요. 논리 연산은 참과 거짓의 결과가 나오는 연산이고요. 산술 연산은 숫자가 나오는 연산이에요. 숫자. 이해돼요? 가감승제에 의해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답이 되겠고요. 다음 그림의 CPU의 기능. 자, CPU예요. CPU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연산하고. 여기 뭐예요, 이게? 당연히. 제어겠죠? CPU 원래 본연의 기능이 두 개잖아요. 연산 기능하고 제어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라인을 서로 통제하려는 버스가 필요하겠죠. 버스. 그죠? 네, 버스. 그러니까 이걸 제어하는 게 제어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버스는 공유의 회선이에요. 너무나 방들이 많아서 그 방과 방 사이에 서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타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제어를 해야 돼요. 버스는 공유회선이에요. 공유, 그죠? 공유선. 그래서 통제를 받으면서 우리가 주소가 지나가든지 자료가 지나가든지 해야 돼요. 그죠? 제어부가 들어가네요. 그죠? 그죠?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냥 이 문제의 큰 타이틀만 보도 답이 나온다, 이게. CPU 자체의 구성. CPU의 기능은 연산과 제어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네. 제어. 이진수를 이레보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레보수. 이레보수는 그냥 다 뒤집는 거예요. 다 뒤집는 개념의 용어를 뭐라 그래요? 니게이트. 그러니까 부정하다가 다 뒤집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뭐예요, 부정? 이게 똑같은 말이 뭐예요? 낫이잖아요. 그렇죠? 뒤집는 거예요. 부정하다.
값을 부정하는 거예요. 참이면 거짓으로, 거짓은 참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니게이트라고도 하고, 나트 현상이라고 하고, 컴플리멘트라고도 해요. 컴플리멘트. 이해돼요? 네. 컴플리멘트. 스킵은 건너뛰는 거고요. 쉬프트는 이동하는 거고요. 로테이션도 이동하는 건데 차이점은 뭐냐? 쉬프트는 밀려나가서 버려지지만 로테이트는 밀려나간 게 다시 꼬리, 머리가 꼬리로 가고 꼬리가 머리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회전하면 돼. 그렇죠? 그 차이예요. 똑같은 기능인데. 나트 현상.